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보신 대로 서해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어제 공식적으로 북한 측에 공동 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진상 조사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 또 재가동도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북측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보다 먼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되면 인도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공동조사, 군 통신선 복구 요구에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청와대가 이렇게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아울러 북한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만 그 통지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소상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해명을 하고 그리고 유감을 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신들의 그 명칭으로는 최고 존엄의 메시지까지 담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우리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네들의 그런 어떤 주장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이 사건이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다 정확한 건지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통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그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남북한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시신을 진짜 불태웠느냐 불태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그리고 애초에 충분히 월북 의사를 갖다 밝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통문에서는 그 월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사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는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실족을 하거나 등등으로 그 해역으로 떠밀려 간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구체적인 월북 의사가 있어서 거기까지 자의적인 어떤 그 의지로 거기까지 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란거리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그 이후의 대응들이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뭐했느냐 이런 부분을 다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북한의 전통문 내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월북의 의사 정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월북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분명히 또 뭘 뒤집어 쓰고 도망가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시신이 우리는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그 어떤 첩보를 갖다 입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시신은 사라졌고 부유물을 불태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뭐 어떠한 그 이유에서라도 해상에서 사살을 했다는 것만 해도 비인도적인 것인데 사체를 그 해상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일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조사를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북한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그 해상에서 월북자를 사살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코로나19에 대한 그 막연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아주 강력한 어떤 봉쇄 조치, 여기에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본인들도 하고 있고 우리들도 또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같이 뭘 만나서 접촉을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문의 내용들과 이런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까지 완벽히 보고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을 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문책들이 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은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재차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정치적인 어떤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조사에 대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수준의 형식적인 해결,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나오지 않겠는가. 다만 그런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라든지 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은 아마도 이제 들어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통지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라고만 밝혔을 뿐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사격을 가하고 난 뒤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혈흔만이 확인됐다라는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조사를 통해 좀 명확한 사실을 밝혀내자라는 우리의 요구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 등등과 관련해 북한이 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 같은 공동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또한 어떻게 이 사안을 수습하게 될지, 이를 통한 군 통신선 재개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접 언급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에 대해 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평가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한 메시지는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계시다,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요지를 보면은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각별히 받아들이고 남북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공동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15일 날 미리 녹화를 해놨다는 그 23일 1시에 나갔던 그 종전선언 그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 피살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노력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방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정한 사과라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를 명백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영토를 침범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사격을 가했다, 그런 식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종전선언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생각은 없지만 어떤 성급함이 가져올 외교적인 고립이라든지 우리나라 안보의 부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운 대목이 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상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상 군사 분계선, 우리 지난해 9.19 합의 이전에 자신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은 선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영해 침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NLL 남측에서 정상 수색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 영해 침범 얘기도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른바 일타쌍피, 그러니까 일석이조 두 가지를 노렸다고 봐요. 이렇게 국제사회에 뭔가 이렇게 북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네. 이미지 개선을 그 시도하는 동시에 NLL 무력화의 어떤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동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영해를 침범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이랑 상관없이 그 북방 한계선 남측에서의 수색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만약에 영해 침범이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물러난다면은 북한에 덫에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의 NLL, 이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과 역시 또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전협정 당시 이제 이것을 체결하고 난 뒤 이제 유엔사에서 이렇게 설정한 선인데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99년도와 2007년도 자신들의 군사 분계선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9.19 합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영해가 침범될 경우 새로운 긴장이 유발될 수 있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보강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좀 상반되는 내용인 것도 같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평론가님?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해상 군사 분계선이라고 1999년 9월에 그어놨던 네. 이 선을 넘어와서 자기네들 영해를 갖다 침범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지금 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경비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경비 한계선을 갖다 의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재 사건이 딱 발생했던 것이 NLL보다 더 안쪽이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NLL을 넘어가지 않는 아래쪽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더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조류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게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시신이 어디까지 밀려갔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굳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에 시신이 있을까, 이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과 네. 남한의 실질적인 수색의 담당자들이 만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추정을 해서 네. 함께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자신들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원칙적인 부분들의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99년도에 내세웠던 저선은 말이 안 되는 선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저선은 아니고요. 지금 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네. 저선 정도를 넘어오지 말아라 라는 원칙적인 입장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마땅히 밟아 나가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좀 논할 수가 있겠죠. 그걸 다 논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래서 빨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래서 빨리 통신선이 회복돼야 되고, 통신선 정도가 아니라 빨리 남북이 함께 지금 평화로운 수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물론 어림에도 이제 진행이 됐던 거지만 평화로운 그런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의 무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선들도 연평도 네. 연근 해역에서 이렇게 다닐 때 혹시라도 북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북에서 또 무선을 통해 가지고 접촉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끊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거기가 실제로 바다에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여차하면은 고깃대를 쫓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문제들이 계속 되다 보면
애꿎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금 환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에서 내놓고 있는 원칙적인 그런 워딩에 중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인 평화 수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더 진전된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뤄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의 어떤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 했었잖아요. 지금 넘어간 민간인을 사살한 것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요? 그래도 거기까지 합의를 한 부분까지는 뭔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종전선언까지 갔어야 이 국민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 군사 합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군사 합의 위반은 명확하게는 아니나 이 정신은 해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긴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것 자체가 군사 합의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민간인을 사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남북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역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오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열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까? 평론가님. 우선 지금 그 대북 결의안을 만들자. 그래서 그 결의안을 위한 회의들을 갖다 하자 그러는데 그 회의를 하지 않고 갑자기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서 국방부와 또 외교부, 통일부를 전부 이제 질의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정말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지금 끼어들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와 통일부와 외교부를 발가벗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정보를 끄집어냈는지 그 정보를 갖다 어떻게 얻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그게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북의 통신선들을 감청하고 있었고 그 감청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암구어는 저거고 저기서 암구어는 이거고 이런 걸 따져야 될 시점인가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진짜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을 원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선에 강력한 항의들을 하고 그리고 그 항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행동을 촉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대통령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대통령 그때 어디 가셨느냐. 시간을 갖다가 분초 단위로 까발려라. 이런 정치 공세들만 하고 계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래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결국은 걷어차신 거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북 규탄 결의안은 야당 쪽에서 무산시킨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역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규탄 결의안을 결국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책임이다. 이렇게 공방을 또 벌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안이 계속 이어져서 이 정부의 지지도를 갖다 갉아먹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당 측에서는. 그건 그렇지만 명확하게 당리당략인 것이죠. 나라와 또 평화를 갖다 생각을 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그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떠나서 여기에 와서 증언대에 앉아갖고 계속 질의를 갖다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국회의 어떤 지금 현재의 흐름, 그럼 저는 민주당도 100%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 것이 그래도 규탄 결의안은 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문구 내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북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측의 정보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구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걸렸다.
과연 이게 여당으로서의 어떤 태도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같은 어떤 그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을 불러서 이제 질의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네. 장관 등을 상대로 하는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무슨 셀럽질 하려고 뽑아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한테까지 국민의 전체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일정 부분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22일, 23일간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의혹이 완전히 클리어된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발견된 게 22일 날 오후 3시에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왜 아무것도 없었는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일정을 연기할 수는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 조치도 없었고 대통령한테는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군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결의안 채택을 결렬시킬 만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으니까는 이 문구를 변경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문구가 편지 자체가 사과라는 거에서 일단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쟁이라는 거는 어떤 국민의 민생과 안전과 상관없이 당이 당약적인 일을 하고만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정쟁화 소재로만 이게 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원래 정치라는 게 한쪽에서 프레임을 설정을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친일 반일의 문제는 가해자, 피해자, 어떤 성과 악이 비교적 극명한 사안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 남북 문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더 뒤탈을 낳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에서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남북 문제만 나오면은 정말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뭔가 점수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더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여야 간의 또 비공식적인 합의 틀이 있거든요. 그 틀에서 다 합의한 것까지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걷어차 버린다는 것은 이 정치를 신의로 해야 되는데 이 신의를 자꾸 뒤집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상당히 합의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의 이전의 상식 아닐까요? 여야가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어떠한지를 좀 가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분의 의견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고요.